네, 3강에서는 비디오 영상을 자르거나 분할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디오 그리고 자막, 영상 안에 또 다른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PIP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바로 업로드 가능한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디렉터를 새로 실행을 하시고요. 2강에서 저장해 놓으신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그림들은 그대로 두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걸 지우고 다시 불러내시지만 이미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은 이 상단의 파일 메뉴를 눌러서 프로젝트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PDS, 즉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창이 뜨는데요. 기존에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과 지금 불러내는 프로젝트 파일을 통합을 하겠냐라는 뜻이죠. 당연히 아니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니오 눌러 주시게 되면 2강에서 작업하셨던 내용 그대로를 불러내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길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작성된 화면을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을 2번 트랙으로 옮길 겁니다. 자, 2번 트랙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겨 놓으시게 되면 이만큼의 빈 공백이 생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비디오와 그림,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요 중간, 1번 트랙 중간에 놓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자, 1번 트랙에 비디오와 그 영상, 이미지가 있고요. 2번 트랙에는 타이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재생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영상 이 위에, 1번 트랙 위에 타이틀이 이렇게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이 타이틀이 계속해서 지속되길 원해 라고 했을 때는 자, 이 2번 트랙에 있는 타이틀의 오른쪽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요. 그대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끝나는 지점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끌어주셔도 되고요. 자, 요 타이틀, 2번 트랙 타이틀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능 단추 중에 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눌러서 지금 12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가를 시켜서 이 길이하고 맞춰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의 길이가 몇 초인가를 보시고 정확히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적당한 위치까지 끌어서 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커를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타이틀이 영상이 여기 비디오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영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촬영한 길이는 조절이 안 됩니다. 대신에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배속을 빨리 또는 느리게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지만 길이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가 없고요. 이미지의 경우는 앞에서 우리 앞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계선에 놓고 드래그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기본 기능 단추에서 길이에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씩 조절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또는 첫 번째 이미지와 끝의 이미지를 선택을 할 때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연속되는 이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능 단추의 길이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5초로 만들어 놓은 것을 4초로 일괄적으로 조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선택만 잘 하시면 한꺼번에 길이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때, 자, 비디오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자, 이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 오디오가 지금 인터넷 픽서베이에서 비디오는요, 거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이 바로가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클립 음소거, 클립 음소거가 볼륨 제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촬영을 하실 때 주변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소리를 없애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음소거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영상과 소리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오디오 쪽을 클릭을 하셔서 키보드에서 딜리트나 제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간격 제거 및 만들기를 눌러서 이 비디오에 같이 촬영, 녹음된 오디오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배경음악을 넣는 거죠. 자, 우리가 미디어 이 라이브러리에 음악 벤사운드에서 저장해 놓으신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을 지금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으면 선택을 하시고요. 미리 보기 창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두 번째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요걸로 할게요. 자, 드래그 합니다. 1번 트랙에 오디오 트랙으로 드래그를 해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끝나는 지점과 오디오가 끝나는 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디오를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마커를 영상이 끝나는 지점으로 옮겨옵니다. 이 마커를 옮겨오고 그리고 오디오를 선택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마커를 위치를 했다 하더라도 마우스가 다른 곳을 가리키게 되면 오디오가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 있으면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가 선택된 날을 먼저 보시고 자, 그리고 기능 단추에 보시게 되면 분할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분할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분할을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의 배경음악 오디오가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오른쪽 오디오가 필요가 없죠. 자, 그럴 때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긴 오디오를 잘라서 버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전히 버려진 거는 아니고요. 영상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음악을 좀 더 길이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 오디오의 끝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의 길이만큼 여러분이 끌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원래 음악의 길이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늘리실 수 없습니다. 늘리실 수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오디오를 끌어다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길이나 비디오의 길이는 내가 임의대로 더 늘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잘라서 버렸다라고 해도 음악의 길이는 그대로 속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리실 수는 있다. 음악의 길이만큼은 늘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에 같이 녹음된 오디오를 버리고 링크 해제해서 버리는 방법 또는 이제 음소거라고 해서 볼륨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길이에 맞춰서 오디오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간중간 지금 하나의 영상으로 쭉 진행되는데 지금 이미지처럼 전환 효과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마커를 자, 이렇게 중간 지점으로 한 3분의 1 지점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자, 그 다음에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기능 단추 중에 보시면 분할, 오디오 분할하듯이 분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또 3분의 2 지점에다 마우스를 놓고요. 또 분할. 그러면 하나의 영상을, 비디오를 3개로 나눈 거죠. 자, 이때 수강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오디오를 눌러서 분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영역을 좀 보시면서 하셔야 실수가 안 일어납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3개의 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분할을 해서. 자, 그러면 룸 메뉴에서 전환 룸을 눌러서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크로스를 할 건지 오버랩을 할 건지 이건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오버랩이 되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좀 줄어들었죠. 자, 크로스 십자가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닫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길이를 좀 맞췄고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자, 하나의 영상으로 아까는 그냥 쭉 이어졌지만 자, 이번에는 분할을 해서 그 분할된 영역에 전환 효과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영상에는 그대로 그냥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클립이 되죠. 하나의 영상을 지금 세 개로 나눴으니까요. 네 번째 그림을 클릭했을 때, 자, 이 위에 그림과 또 객체를 하나 넣고자 하는데요. 전환 효과가 들어가서 두 장이 겹쳐 보이죠. 자, 마커를 조금 더 움직여서 전환 효과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 옵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글자를 쓰는 방법은 타이틀로 쓰는 방법이 있고 자막이 있는데요. 자막은 다음 강의에 말씀을 드리고요. 타이틀 룸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룸에 보시게 되면 기본이 있죠. 자, 이 기본을 그 마커가 있는 두 번째 트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기본 값이 흰색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 자, 더블 클릭. 자, 이번 트랙에 기본 타이틀 가져다 놓으시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미리 보기 창에다가 글을 쓰실 건데요. 우선은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를 하셔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만약에 배경이 검은색이었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흰색 배경이니까 잘 보이죠. 자, 여기다 쓰셔도 되는데 글자 쓰시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요 타이틀 디자이너 창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공간이 있죠. 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근데 약간 기울기를 조절해야 되겠네요. 그럴 때 이 초록색 조절점을 넣고 임의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십자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고요. 조절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하얀색 조절점은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열십자는 이동할 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초록색은 자유회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우리가 다운받으셨던 1강의에서 다운받았던 글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개체 탭이 눌러져 있고요. 글꼴 단락에 이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바꿔져 있어야 글꼴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이 굉장히 종류가 지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글꼴 아무거나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여러분 이제 고양체 아까 받으셨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이미지 또는 영상 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이렇게 글자를 배치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재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이만큼. 자, 근데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조절할 때 역시 이 경계선에, 오른쪽 경계선에 놓고요. 자,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서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길이 조절 방법은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능 단추에서 길이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트랙의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자,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효과 모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모션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왼쪽에 효과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시작하는 효과와 종료하는 효과가 있죠. 자, 이런 효과나 모션 이런 기능 중에 체험판으로 사용하실 때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요.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유료 버전을 또 그리고 높은 버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재밌는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작 효과를 눌렀을 때 이 다양한 효과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고드름이라는 효과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또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선택하는 거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미리 보기 창 밑에 재생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미지 위에 어떤 글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쓰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이미지에 클릭을 하시고 마커는 페이드 효과가 끝나는 전환 효과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마커를 위치를 한 다음에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효과룸이라고 있습니다. 효과룸을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효과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별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눈송이 같죠? 자, 별 말고 눈으로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 눈 효과를 자, 지금 이 트랙에 보시게 되면 1번 트랙 밑에 효과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실 건데 요 그림에다가 그 효과, 눈 내리는 효과를 넣기 위해서 이 지점에다가 이 빨간 선이 있는 이 지점에다가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이 눈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효과 트랙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재생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눈 내리는 효과를 계속 지속하고 싶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 끝에 경계선에 놓고요. 그대로 끌어서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생을 했을 때 그 길이만큼 눈 내리는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많으면 그림과 맞아지면 굉장히 멋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링크사 제 개발사에 가입을 해서 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효과룸을 사용을 해보고요. 그 밑에 보시면 PIP 개체가 있는데요. 자, PIP 개체를 눌러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개체들이 있고요. 이 개체를 여기 보시면 무료 템플릿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 문양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선택을 하셔서 두 번째 트랙 마지막 그림이 있는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마커를 자, 이쯤에다가 맞춰 놓겠습니다. 이쯤에 맞춰 놓고요. 자, 그리고 제가 웨딩이네요. 웨딩 2를 자, 드래그해서 자, 2번 트랙에다 맞춥니다.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위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상이 끝났는데도 계속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대로 왼쪽으로 끌어서 길이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 위에 이렇게 어떤 개체가 새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PIP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크로마키도 그런 개념입니다. 배경 위에 제 모습이 들어가게끔 PIP 개체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개념만 이렇게 이 도움 메뉴의 기능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자룸도 한번 볼게요. 자, 입자룸도 효과룸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려면 무료 템플릿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미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역시 트랙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자, 눈 내린 효과와 지금 이런 게 같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 트랙에 제가 입자를 끊어놓은 것을 지울게요. 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는 얘만 버리고 싶다, 얘만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셔야죠. 채우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만큼 땡겨오게 되니까 이럴 때는 간격 제거 및 만들기를 눌러서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이 끝났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실 때, 자, 이 빠른 실행 도구에 보시게 되면 저장이 있죠.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기억을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내서 또 지금처럼 수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나는 한번 업로드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능 편집기에 보시게 되면 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작을 한번 눌러보시고 제작 눌러보시고 그리고 이 제작이라는 것은 동영상으로 인코딩,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누르신 다음에 이 오른쪽에 점 3개가 있는데요. 찾아보기입니다. 자, 이 점 3개, 가로점 3개를 눌러서 자, 이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어디다가 보관할 것, 저장할 것이냐. 자, 영등포 50에다 저장을 하고 자, 이름은 지금 지워서 연습 완성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연습 1을 완성했다. 그래서 연습 1 완성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저장되는 형태는 지금 mp4로 저장이 되고 있죠. 자, 저장 누르십니다. 아직 저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위치와 파일명만 지금 해놓으신 거고요. 자, 왼쪽으로 다시 오게 되면 그 형식을 AVI로 할 것인지 아니면 MP2로 할 것인지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업로드 하시는 형태는 뭐 AVI나 MP4가 기본이니까 자, MP4를 지금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mp4 그리고 그 아래 프로필 유형에 보시게 되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버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되는 상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프로필 이름 그 다음에 품질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지금 체험판에서는 다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1280, 720, 30프레임 요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기본값일 거예요.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프로젝트 파일을 동영상으로 지금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진행되는 속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짧게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무거우면 이 속도가 엄청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됐으니까요. 자, 한번 여러분 저장한 곳에 가서 볼게요. 얘는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얘는 동영상 파일이죠. 이제 동영상을 재생하는 건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팟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재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의 기본 재생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면이 좀 달리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비디오 분할이라든가 다듬기, 오디오 다듬기, 뭐 페이드 인아웃 등에 관련된 또 자막과 관련된 내용은 상강에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제로는 여러분들의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 배경을 단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경색과 좀 구분이 되는 의상을 입고 촬영하신 자료를 컴퓨터에 복사를 해 놓으신 다음에 한번 수업을 따라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예제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